엄마. 집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엄마의 모습은 유난히 반갑다. 저리 커다란 배낭을 메고 또 어디 그렇게 바삐 가시는지 궁금한 마음에 전화를 해서 엄마 어디야? 하니 응 집 하신다. 내가 또 뭘 해달라는 줄 알고 도로 돌아오시려고 한 것이다. 자식 일 앞에서 당신이 하려던 것은 늘 나중이 되고 만다. 아니야 엄마 그냥 한번 해봤어요. 하고는 몰래 엄마를 쫓아가 보니 엄마는 오늘도 무척 바쁘다. 불도저처럼 빠른 걸음으로 신호등을 무시하고 막 길을 건넌다. 제발 빨간불에 길 좀 건너지 마시라고 그렇게 당부했거늘 왜 엄마들은 무엇이 저리 항시 바쁠까? 마트에 같이 장을 보러 가도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서두는 모습이 불만스러울 때도 많았다. 조금만 기다릴 일이 있어도 안절부절 5개 이하만 계산할 수 있는 소량 계산대에 가서는 6개인데도 5개라 우기며 기어이 계산을 하고 마는 엄마는 다른 사람이었으면 내가 질색할 만한 행동들을 참 많이도 해서 나를 당황시킨다. 예전에는 엄마가 왜 그렇게나 남의 눈총까지 받아가며 바삐 움직이는지를 도통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엄마와 떨어져 혼자 살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너무 일이 많아서 그렇다는 걸. 자식 남편 하루 세끼 밥해 먹여야 하고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꽃도 가꾸고 장도 보러 가야 하고 종일 그래야 하니까 엄마가 바쁘지 않으면 다른 가족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엄마들은 항상 바쁠 수밖에 없는 거다. 나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마트에서 나를 스칠 듯 앞질러가는 아주머니들을 짜증 섞인 눈으로 쳐다보지 않는다. 가족들을 위해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에 우리들의 아늑한 보금자리는 어째서 다른 가족들이 떠민 일을 누군가 떠안는 희생과 수고로 지탱되어 올 수밖에 없었던 걸까. 내 나름으로는 균형을 맞춘답시고 알량한 생활비도 드리고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으로 어머니의 그 수고에 갚아지는 못할 것이다. 지적. 어머니께 지적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친구가 휴가를 떠났다. 엄마가 나 때문에 움츠러들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나의 하소연을 듣고 난 후였다. 내 주제를 잘 알고 있는 관계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언이나 지적 같은 거 잘 하려 하지 않는데 내 어머니에게만은 당신이 가스불을 활활 켜놓은 채 외출을 할 때마다 내 말은 듣지 않고 무단횡단을 할 때마다 나는 잔소리를 했고 하지만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는 어머니는 행동도 사고도 전 같으실 수가 없는데 사려 깊지 못한 아들은 잔소리의 횟수와 강도만 나날이 높아갔던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냐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엄마와 나의 스트레스만 커져갔을 뿐. 대상이 있는 행동은 의도보다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욱 중요한 법인데 난 머리 나쁘게도 앵무새처럼 뭘 한 걸까? 어느 날 엄마는 거듭되는 내 잔소리에 베란다로 뛰쳐가서는 죽을 듯이 숨을 몰아쉬며 힘들어하셨고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나는 급기야 노인 정신과 전문의인 친구에게 상담을 받게 되었다. 어머니께 어떤 작은 지적도 하지 마세요. 정말로 어떤 것도요. 부모의 나이가 70을 넘어가고 80을 향해 가면 자식 입장에서는 물가에 내어놓은 어린애를 대하는 것 마냥 온갖 걱정에 시달리게 된다. 길 가다 넘어지시진 않을까? 치매에 걸리시면 어쩌나? 보이스피싱을 당하시면 어떡하지? 그렇지만 내 잔소리가 그걸 막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걱정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엄마에게 위험하다는 친구이자 의사의 말은
내겐 충격이었다. 그 뒤로 정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 말은 가급적 짧게 줄이고 대신 엄마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드렸더니 다행히도 엄마는 금세 밝아지셨다.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말자, 절대. 요즘은 부모님 댁에 갈 때마다 이렇게 다짐한다. 아무리 굳게 결심해도 엄마에게 짜증내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기 때문이다.